검찰이 지난 연말 전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경정의 직속 상관이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수사 결과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일명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모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 씨의 비선 국정 개입 의혹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신 기술을 동원해 다각도로 통신 추적을 벌였지만 10명이 특정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모인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명 박지만 미행 문건 역시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 박 회장 측에 건넨 것인데요. 검찰은 박경정 스스로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고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미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행사는 박 회장의 지인과 박지만 회장을 통해 시사저널로 전달되면서 생성되고 유포된 실체가 없는 허위 내용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이 문건의 유출 경위를 파헤치는 작업이었는데요. 조 전 비서관 역시 법정에 서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이 모두 17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7건 가운데 11건은 문건이 작성된 당일에 박 회장 측에 건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회장 측에 수시로 청와대 문건이 전달된 것을 토대로 사실상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남는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 전 비서관이나 박관천 경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명쾌하게 밝혀진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확인도 안 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보고서로 만들어 윗선에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청와대 문건을 반출하고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의도와 배경 등이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박 회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배후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윤회 씨가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청와대가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